인간은 홀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분이다.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왜 지금 이 시대에 더 아프게 들릴까요?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딘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죠.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서울대 교육과 엄성우 교수는 10년 넘게 외로움과 관계의 문제를 연구해온 철학자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외로움의 정체를 묻는 엄성우 교수의 책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당신에게 속으로 거닐어 보겠습니다. 책은 모두 6개의 챕터 속에 밀도 있는 글을 담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묻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어떤 결핍 상태로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관계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관계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생각에 제동을 걸죠. 저자에 따르면 외로움의 실체는 그리움입니다. 정확히는 과거에 경험했던 연결과 따스함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감정이죠. 어린 시절 엄마의 목소리, 아무 말 없이도 통했던 친구와의 밤. 우리는 그 기억들을 품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미 한 번 연결을 알아버린 인간이 치르는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습니다. 이걸 저자는 도피처 구조라고 부릅니다.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 그러나 근본을 건드리지는 못하죠. WHO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외로움은 전 세계 15번째 건강 위협의 요인이 됩니다. 한국의 2024년 1인 가구 비율은 40%에 가까워지고 있고 독립청년 1인 가구의 12%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날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의 감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요. 저자는 혼용되는 세 단어를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 소외감을 말합니다. 홀로됨은 혼자 있는 물리적인 상태,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고독은 혼자임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창조와 성찰의 원천이 되죠. 현대인이 겪는 문제는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연결 속으로 도망가지만 그 연결이 진짜 연결이 아닐 때 더 큰 외로움이 옵니다. 반대로 진짜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을 견디는 힘이 없으면
관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독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고독이 불편하지 않아질 때 비로소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로 말이죠. 인간은 애초에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사회심리학의 오랜 논쟁을 꺼내는데요.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인가 아니면 개인적 존재인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혼자를 원하지만 혼자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이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관계를 갈망하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연결된 고립입니다. 현대인은 디지털 연결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접촉합니다. 그러나 그 접촉이 깊지 않습니다. 넓지만 얇은 거죠. 오히려 연결이 많아질수록 진짜 연결이 없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는 순간의 감족은 수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150명의 팔로워보다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자는 여기서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뇌가 동시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는 150명이 한계입니다. 그중 진심으로 신뢰하는 친구는 5명 내외. 그리고 그 5명도 계속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애정과 관계를 3가지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결핍에서 비롯되는 사랑이죠. 내게 없는 것을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강렬하지만 취약합니다. 결핍이 채워지고 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 사이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통의 즐거움, 공통의 유용함을 넘어선 관계, 서로의 선함을 알아보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아가퍼스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죠. 저자는 진정한 우정은 필리아에서 시작해서 아가퍼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우정이란 결국 이 지점에 닿습니다. 친구란 나의 행복이 그의 행복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사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에서 핵심을 가져옵니다. 친구는 또 다른 나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깊습니다.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모든 우정이 진짜 우정은 아니라는 거죠. 저자가 분류한 나쁜 친구 유형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수다만 하는 친구. 가볍게 교류하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우정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깊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화제를 바꾸거나 공감 없이 넘어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둘째, 경쟁심이 강한 친구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나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처럼 느끼는 사람과 함께하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지배하려는 친구. 은근히 내 선택을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감을 흔듭니다. 이런 관계는 일찍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감지합니다. 나의 실패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좋은 점을 오래 기억해 주지요. 그리고 내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자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이건 냉소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의 좋은 관계가 수십 명의 흐린 관계보다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지사지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는 것. 그런데 이건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저자는 상대방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대라면 어떻게 느낄지, 어떤 말이 필요할지, 이 상상이 관계를 섬세하게 만듭니다. 셋째, 관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정은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상대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죠. 친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꿔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파합니다. 넷째,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표면만 보여주는 관계는 언제나 얕습니다. 자기 노출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상대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과도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려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바로 관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위해 나를 맞추거나 혹은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내가 사라지는 것도 상대가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온전히 자신이면서 그 사이에 서로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빌려와 완전한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우정 안에서는 상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상대가 잘 되면
질투가 아니라 기쁨이 밀려옵니다. 상대가 힘들면 그 무게가 함께 느껴지죠. 이건 거대한 희생이 아닙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감각입니다. 완전한 우정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있음으로써 각자가 더 완전해지는 거죠.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혼자인 것도 함께인 것도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이 어딘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각자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그 지점입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연결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이름이 바로 우정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얼굴과 함께 목소리가 따라온다면 그 사람의 실패 앞에서 함께 아프고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은 조금 더 낯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삶의 외로움을 우정으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좋은 친구가 없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낭독 산책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21세기 북스에서 엄성우 님이 출간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당신에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풍부한 내용과 인사이트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